혹시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코 좀 그만 골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개운하지 않고 낮에 자꾸 졸리고 집중이 안 되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저는 그 원인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수면 질환 중 하나인 수면 무호흡증일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말 그대로 자는 동안 호흡이 멈추는 질환입니다. 정확하게는 단순히 숨이 길게 멎는 무호흡뿐만 아니라 숨이 얕아지면서 미미한 신체 각성이 동반되는 저호흡 상태까지 포함합니다. 문제는 잠잘 때만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본인에게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호흡장애로 인한 숨이 부족한 상태, 즉 질식 상태로 인식하게 됩니다. 질식이요? 그러면은 자다가 숨을 못 쉬고 혹시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자다가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매일 반복되면 몸의 회복이 방해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흔히 인생의 3분의 1은 잠을 자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 중요한 시간을 방해하는 수면 무호흡을 어떤 분들은 단순히 잠을 푹 못 자는 정도로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는 도중에 호흡이 멈추거나 줄어들면 우리의 뇌는 이를 산소 부족 상태로 인식하여 수면 각성을 유도합니다. 보통 성인의 정상적인 수면 구조는 얕은 잠에서 깊은 잠까지 하룻밤 사이 4회에서 5회 정도 반복되는데 무호흡 또는 저호흡이 반복되면 잦은 수면 각성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자고 수면 구조가 붕괴됩니다. 이어 산소 저하와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해 자율신경이 활성화되며 호르몬 및 대사의 이상으로도 이어지는 악순환이 유발됩니다. 본인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모르고 오랫동안 방치해두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 건가요? 일단 가장 크게 와닿을 수 있는 설명을 드리자면 산소 포화도가 낮다 보니 머리로 가는 산소가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하루, 한 달은 상관이 없겠지만 1년, 10년, 20년 쌓이다 보면 나중에 70대, 80대가 되었을 때 치매 또는 뇌출혈 같은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제 주변에 보니까 이렇게 살이 조금 찌거나 목이 두꺼워지면서 코를 더 많이 골게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은 대부분 비강에서부터 인후두까지 이어지는 상기도의 공간이 좁아지는 해부학적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도가 크거나 혀가 두꺼워서 인후두 부위가 좁아지거나 특히 목에 지방이 많은 고도 비만 환자에게서 코골이 및 수면 무호흡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환자 사례를 통해 진단과 치료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32세 남자 환자 주간 졸림 및 코골이 증상이 심해서 내원했습니다. BMI 27이지만 고혈압 등의 특이 병력은 없었으며 목과 코에 수술 과거력도 없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수면 다원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면 다원 검사는 뭔가요? 네, 수면 다원 검사는 수면 질환을 진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실제로 잠을 자는 것처럼 밤에 병원으로 오셔서 시행하는 검사이며 훈련된 검사자에 의해 손과 가슴, 얼굴 등의 여러 센서들을 부착한 상태로 잠을 자게 되고 자는 동안에 뇌파, 안구 운동, 심장 리듬, 산소 포화도 등 몸 상태 전체를 기록하는 검사입니다. 선생님, 그럼 이거는 진짜로 밤 시간에 밤부터 시작해서 아침까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실제 잠을 자는 것과 동일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보통 9시에서 10시에 병원으로 오시면 검사를 시작을 하고 5시 정도, 6시 정도 귀가를 하시게 됩니다. 이게 약간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도 검사를 할 수 있어요? 불면증이 있는 사람도 수면 구조, 수면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면증뿐만 아니라 이갈이 환자들 또는 이제 다리를 떨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수면 검사를 많이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수면다원 검사는 수면 질환을 검사하는 검사입니다. 수면 무호흡만 검사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이 검사를 통해 확인된 RDI라고 하는 호흡장애 지수, 즉 무호흡과 저호흡, 그리고 각성과 연관된 호흡 노력, 이 세 가지를 종합한 수치로 환자의 중증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수면다원 검사 결과상 호흡장애 지수 및 무호흡, 저호흡 지수 모두 21이었으며 최저 산소 포화도 수치가 75로 매우 낮았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의 정도가 심한 것에 비해 다행히 깊은 잠은 잘 나왔지만 수면 중간중간 계속 각성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중증 상태였습니다. 이분은 해부학적 이상이 없었기에 수술적 치료는 필요 없었고 과체중이긴 하지만 최근에 급격히 증가한 것이 아니었고 당장 체중 감량할 계획도 없었기에 양압기 치료를 선택하였습니다. 양압기는 마스크를 통해 상기도에 양압의 공기를 불어넣어 공기 붕옥을 만들므로써 수면 중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기도 폐쇄를 방지 및 교정하는 개념입니다. 환자분이 양압기를 착용하고 다시 한번 수면다원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호흡장애 지수 및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모두 4로 감소하였으며 최저 산소 포화도 수치도 90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수면 중 각성의 정도도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정상적인 수면 구조로 회복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실 완벽하게 좋아졌다고는 할 수 없는 결과인데 이는 양압기 사용 첫날의 결과이기 때문이고 만약 환자분이 양압기 사용에 적응만 잘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수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를 좀 쓰게 되면 그 장치를 더 이상 이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많은 환자분들이 그거를 제일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안경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경을 10년, 20년 썼다고 해서 시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양압기는 수면 무호흡의 원인이 지속되는 한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도 비만 같은 명확한 원인이 있다면 체중 감량을 통해 양압기 사용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척추가 굳어가지고 바로 누워서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양압기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옆으로 돌아 눕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양압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마스크를 쓰고 주무셔야 되다 보니 옆으로 돌아 누우면 베개에 닿아서 많이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코에만 쓸 수 있는 마스크도 있고 입 전체를 가릴 수 있는 마스크가 있는데 본인에게 맞는 마스크를 쓰시면 좀 더 편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봄철에 쏟아지는 졸음과 피곤함을 춘곤증인가 하고 쉽게 넘기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이 느끼는 첫 번째 증상은 주간 졸림입니다. 이유 없이 계속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보고 코골이가 심하거나 자는 동안 숨이 멎는 패턴이 보인다면 반드시 병원에 내원해서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밤 수면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상 신호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